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 덥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청량제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특히 이 가정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강의에 들어가는 그 내용과 결부된 얘기로서 태공망 여상과 그리고 백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공망 여상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오늘날의 낚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태공망 여상이 주나라의 무왕계 발탁이 되어서 무왕, 문왕과 동행을 할 때 그 뒤에 따라오던 병사들이 태공망 여상의 낚시에 혹시 뭐가 걸려있나 하고 궁금해서 낚시를 들어봤더니요, 바늘에 미늘이 없는 그런 낚시였던 겁니다. 여상은 낚시를 들이우고 병법을 연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 강태공이라고 하죠. 그분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태공망 여상은 원래 신농씨의 후예로 강씨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몰락한 양반가의 사람이다 보니까 생활이 고루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늘 밭일과 모든 굳은 일을 하면서 태공망 여상이 공부하는데 후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60살이 될 때까지도 여상은 정계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작은 일거리들은 소임들은 맡겨졌지만 본인이 그걸 하기 싫어했던 거죠. 큰 꿈을 안고 있던 노인이었죠. 그런데 60이 넘어도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출세를 못하니 그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후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태공망 여상이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마누라가 내가 마당에다가 멍석에 곡식들을 알라리 널어놓고 가니 혹시라도 소나기가 지나가게 되면 잘 들여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여상은 대답을 아주 명랑하게 해놓고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오는데도 글 읽기에 빠져 있어서 그만 마누라가 얘기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마누라가 마당을 들여다본 순간 멍석과 곡식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장대비에 그만 다 쓸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마누라는 태공망을 보고 한마디 하고 집을 떠납니다. 이런 영감탱이하고 다시는 내가 못 살겠다. 너 그 잘난 공부나 해라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공망 여성은 읽던 책을 놓지 않고 그대로 읽었던 그야말로 공부벌레였던 거였습니다. 현대에서는 그런 남편 인기 없죠. 그리고 아무리 그러한들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먹여 살리면서 후원을 하는데 적어도 멍석 정도는 챙겼어야죠. 이렇게 태공망 여상은 60, 70이 될 때까지 사실은 벼슬자리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자 여상도 보따리를 싸서 세상을 주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를 찾아왔던 것이 바로 80이 다 된 나이에 79세 정도 됐겠죠. 주나라 무왕과 문왕이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문왕이 주나라를 일으키는 건국의 가장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상은 그 공로로 인하여 제나라 오늘날의 산둥반도의 알토란 땅을 주나라 문왕으로부터 하사를 받고 천황의 그 봉건 국가였으니까 왕의 국가로서 제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상이 금이 환영하는 그야말로 그 마차 대열에서 얼마나 그 정경이 멋졌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가진 생각과 해안들이 스쳐갔겠죠.
그렇게 그 행렬이 제나라로 들어오고 있을 때 그 구경꾼들 사이에 거지 노파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상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할망구가 아니겠습니까? 여상이 마차를 멈췄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노인을 이쪽으로 데려오시게. 그래서 전령이 그 노파를 데려왔는데 노파는 고개를 못 들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습니다. 그대 나를 알아보겠는가? 노파는 귀에 낯익은 소리에 고개를 얼른 들어 그 행렬의 주인공이 자기가 전에 모셨던 남편이었던 걸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또 반가운 마음이었기도 하겠죠. 영감님이 어찌된 일이요? 이렇게 성공하다니. 그런데 태공망 여상은 그 노파에게 너는 어찌하여 날 버리고 가서 이 모양 요꼴로 거짓골이 되었느냐? 가서 물 한 사발 떠오도록 하여라. 그때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뻤죠. 아, 저 영감이 나하고 다시 물 한 사발 떠놓고 다시 부부의 연을 맺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물 한 사발 먹고 자기한테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사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아뿔싸 여상은 그 근엄한 마차 위에서 물 한 그릇을 흙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노파 앞에 던져놓으면서 그대 이 물의 의미를 아는가? 노파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도 자기를 어찌 구제해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상은 바로 너와 나와 이치는 이러하느니라 하고는 그 자리를 매정하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공망 여상이 열심히 공부하여 80의 노인의 나이에도 재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60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뒷바라지한 노파에게 그래도 금은 몇 전은 주어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그동안 태공의 그 군사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고 진주광 씨의 조상이라고 존경해왔던 태공망을 저는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사마천도 사기의 기록에 적어놨습니다. 어찌 저리 냉정하고 모진 인간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시기는 제가 잠깐 시간을 돌이켜 가보면 춘추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춘추 시대는 공자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였지요. 그러니 인간의 도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죠. 그 춘추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백리해라는 또 태공망과 같은 그런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께 슬픈 마음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백리해는 나이 30, 40이 되도록 자기 마누라가 열심히 지원하고 공부를 해도 벼슬길을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겠죠. 그때도 오늘날 세상과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야 정계에도 나갈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고육직책으로 내가 있어 당신이 나와 자식이 있어서 우리를 거두기 위해서 공부가 게을러지니 차라리 당신이 여기를 떠나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밥을 짓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쌀을 빌려다가 조밥을 짓게 되었는데 뗄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엌문을 문짝을 떼어다 부숴서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서 남편 백리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고 미리 준비해놨던 보따리를 남편에게 주어주며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그 부인께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인이구나. 물론 역사서에는 아내가 그냥 두씨로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인을 정말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백리해는 그 길로 내가 반드시 출세하고 돌아오리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백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를 전전긍긍하면서 70이 되던 해던까지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벼슬을 할 기회가 있어도 안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도왔던 건숙이라는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숙이 백리해가 내가 어디에서 오늘 일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어떻소? 그러면 건숙이 늘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역시 건숙이 백리해만큼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던 분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백리해가 건숙의 말을 듣지 않고 벼슬을 하였다면 그 벼슬은 아마 말단 벼슬에서 끝나거나 혹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나라의 헌공의 딸과 또 다른 진의 목공이 결혼식을 할 때 헌공의 딸의 노예처럼 자신은 몸종으로 거길 따라 나서게 된 거죠.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제양공의 왕자 퇴를 모시지 말라고 했던 건숙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모셨다가는 결국 그 나라가 망하면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진나라 헌공의 딸의 머슴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맡은 바 말을 키우는 일을 맡았는데 열심히 잘 키워서 눈에 들었고 결국에는 진나라의 목공이 좌서장이 되는 그러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세를 하다 보니 금은 보하며 모든 식객 한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예쁜 미희와 여자들도 수두룩했겠죠. 자기를 그렇게 키워서 뒷바라지했던 아내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내 두씨가 그렇게 된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저택 인가의 몸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백리해가 좌정하여 누정해서 술을 한잔 할 때 그 옆집 담 밑에서 검은 굴을 뜯으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백리해요 백리해요 양가죽 5장 이별하던 그날을 기억하는가. 알벤 씨암탉을 잡고 노란 좁쌀 밥 짓고 부엌 문짝으로 불 떼던 그때를 이제는 부귀 영화를 가졌으니 그 시간을 그 시절을 잊었는가. 그 아내와 아들을 잊었는가. 슬픈 곡조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백리해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겠죠. 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이웃집 담장에서 검은 고소리가 나는 겁니다. 백리해는 번뜩 정신을 차려서 그 아내와 아들을 찾아서 그야말로 자기가 부귀 영화를 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치와 향락을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소박한 생활을 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강태공과 백리해는 늦은 나이에 출세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아내를 태공망 여상 강태공은 버렸고 백리해는 자기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누구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태공망이 공이 주나라를 세우는 그 공이 태산같이 크다 하나 나중에 시황제가 통일 왕국을 일으킨 초석을 만드는 진목공을 도운 백리해를 저는 훨씬 큰 공덕으로 존경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부하느라 사회물정을 몰랐습니다. 세 집 중에 한 집이 이혼을 한답니다. 어찌 이게 바른 세상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가정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모든 도덕과 이런 문제들이 해이해질 때 나라가 망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태공과 백리해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듯이 우리는 백리해를 존경하고 공자를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제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아내와 작은 갈등이 있거나 혹은 가족들 간에 작은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제 얘기를 거울 삼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잘
해결해 나가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